자신의 산소통을 아이들에게 주고 돌아오지 못한 남편, 애틋한 그리움. 2018년 여름, 전 세계가 주목한 탐로왕 동굴 구조작전. 13명 모두가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한 사람의 선택 덕분이었습니다. (2018년 7월 6일) 수완나품 공항의 새벽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보안 검색대 앞으로 지나가는 여행자들의 슬리퍼 소리, 캐리어 바퀴 구르는 소리, 벨트에서 열쇠를 꺼내는 소리가 새벽 공기 속에 섞였습니다. 사만 쿠나는 엑스레이 화면 앞에 서서 승객의 가방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잘 접힌 티셔츠들과 선물용 과자 상자가 겹쳐져 보였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었지만 그것은 가방 속의 물건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흘 전부터 뉴스는 치앙라이의 탐로왕 동굴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12명의 소년과 코치 1명이 동굴 속에 갇혀 있다는 뉴스였습니다. 우기의 폭우가 동굴 입구를 막아버렸고 물이 계속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 출신인 사마는 그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 한쪽이 조여왔습니다. 11살부터 17살 사이의 아이들이라고 했습니다.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구조작업 지원자를 받는다던데? 동료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너 전역한 지 몇 년인데 이제 보안요원이잖아. 사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종이컵을 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커피가 식어가는 것을 느끼면서 그는 무언가 다른 것도 함께 식어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사마는 아내 발리뽀안에게 말했습니다. 탐로왕에 가려고 해. 발리뽀안은 식탁 위에 놓인 접시를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제? 내일 새벽에. 발리뽀안의 손이 수저를 놓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네이비실 시절의 그 얼굴이 아니라 공항에서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는 37살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돌아올 거지? 사마는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탐루앙 동굴 입구에 도착했을 때 사만이 본 것은 혼돈이었습니다. 펌프 소리, 무전기 소리, 사람들의 발소리가 진흙 위에서 뒤섞였습니다. 네이비실 선배들이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사만, 넌 여기 왜 왔어? 도우러 왔습니다. 선배는 잠시 그를 쳐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굴 속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헤드램프 불빛조차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탁한 물이었습니다. 시야가 전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손을 뻗으면 차가운 바위만 만져졌고 물속에서 숨을 쉴 때마다 레귤레이터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좁은 통로를 지나갈 때는 산소통이 바위에 걸렸습니다. 몸을 비틀어 통과해야 했습니다. 구조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동굴 깊숙한 곳까지 산소통을 운반해 두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을 구출할 때 필요할 산소였습니다. 사마는 산소통 4개를 메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1개는 자신의 것이고 3개는 전달용이었습니다. 그가 산소통을 배치하고 돌아오는 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동굴 속 어딘가에서 그의 산소가 부족해졌습니다. 아마도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아마도 더 깊숙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아마도 산소통 하나를 더 남겨두었을 것입니다. 의식을 잃은 사만을 발견한 것은 동료 다이버였습니다. 그들은 그를 끌어안고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진흙 투성이가 된 그의 몸을 들것에 올렸습니다. 헬기가 왔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만쿠나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발리뽀안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엑스레이 화면을 들여다보던 그 손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커피를 타주던 그 손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마에 키스하던 그 손이었습니다. 사흘 뒤 영국에서 온 다이버들과 태국 네이비실 팀이 아이들을 발견했습니다. 동굴 입구로부터 3.2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12명의 소년과 코치가 좁은 바위 선반 위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7월 8일 첫 번째 구조가 시작되었습니다. 4명의 소년이 먼저 나왔습니다. 7월 9일 4명이 더 나왔습니다. 7월 10일 마지막 4명의 소년과 코치가 동굴을 빠져나왔습니다. 전원 무사했습니다. 그들이 숨을 쉴 수 있었던 것은 동굴 곳곳에 배치된 산소통 덕분이었습니다. 사만이 운반했던 그 산소통들이었습니다. 발리뽀아는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습니다. 당신이 그리워요. 너무 사랑해요. 당신이 마치 내 심장인 것처럼 사랑해요. 당신을 왜 그렇게 사랑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내가 잠에서 깼을 때 누가 나에게 키스해 주지요? 시간을 되돌려 그것을 영원히 멈출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나와 함께 있지 않으면 숨쉬고 싶지도 않아요. 우리 함께 살겠다고 약속했었으니까요. 그녀가 올린 사진 속에서 사마는 웃고 있었습니다. 네이비실 군복을 입은 젊은 시절의 사진도 있었고 스완나튼 공항 제복을 입은 최근 사진도 있었습니다. 태국 국왕은 사만에게 명예로운 장례식을 치러주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구조된 소년들의 부모도 왔습니다. 그들은 사만의 영정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완나품 공항 보안 검색대는 여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새벽이면 여행객들이 줄을 섭니다. 엑스레이 기계는 가방 속을 들여다봅니다. 보안 요원들은 화면을 주시합니다. 그들 중 누군가는 가끔 사만 쿠난을 떠올립니다. 동료였던 그 남자를 생각합니다. 탐도항 동굴은 이제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방문객들은 동굴 입구에 서서 안을 들여다봅니다. 안내판에는 2018년 구조작전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사만 쿠난의 이름도 거기 새겨져 있습니다. 37살의 전직 네이비실 대원이자 공항 보안 요원이었던 남자. 자신의 산소를 나눠주고 돌아오지 못한 남자. 12명의 소년들은 자랐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숨을 쉴 때마다 그 숨속에는 사만 쿠난이 남긴 것이 섞여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돌아가던 그가 남겨둔 것, 아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배치했던 것, 그것은 산소통이기도 했고 다른 무엇이기도 했습니다. 발리뽀아는 가끔 공항에 갑니다. 남편이 일하던 그곳에 서서 보안 검색대를 바라봅니다. 여행객들이 지나갑니다. 캐리어가 구릅니다. 아이들이 부모 손을 잡고 걷습니다. 그녀는 그 풍경을 바라보다가 돌아섭니다. 공항 밖으로 나가면 방콕의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감쌉니다. 2018년 7월 6일 이후 어떤 것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공항은 여전히 사람들을 보내고 맞이합니다. 동굴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물은 여전히 차오르다가 빠집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영원히 달라졌습니다. 13명의 생명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한 명의 생명이 그곳에 남았습니다. 사만 쿠난이 마지막으로 본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동굴 천장의 바위였거나 헤드램프 불빛이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탁한 물 속의 어둠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산소통이 제대로 배치되었는가? 아이들이 이것을 찾을 수 있을까? 이것으로 충분할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12명의 소년과 1명의 코치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숨을 쉽니다. 사만 군안이 남긴 그 숨으로.